남편 벤저민과 저는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2학년 때 수학여행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벤저민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꿈을 추구했던 변호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각자의 대학에 진학해 순조롭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 같았지만 벤자민은 변호사 시험에 5번 연속 낙방했고, 벤자민은 대학 6년 만에 일반 회사에 영업직으로 입사했고, 2년간의 수련기간 산부인과에 성공했어요. 리즈 드디어 되고 싶었던 의사가 됐네요. 축하해요. 벤자민도 자기가 성취한 것처럼 기뻐했어요. 고마워요. 앞으로는 더 바빠질 것 같아요. 전보다 더 자주 데이트를 취소해야 한다면 죄송합니다. 재임 기간 동안 응급 상황에 대한 소집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의사로서 저는 특히 산부인과에서 더 많은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 합니다. 우리 편의에 맞춰 아이들의 탄생 일정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도착하기로 결정할 때마다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날짜나 다른 것에 대해 걱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벤자민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하며 내가 미안하다고 말한 다음 그는 왜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혼 그래야 항상 함께 할 수 있고 필요할 때 일할 수 있고 아이가 있고 급한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이 나를 안아주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라서 응원할게. 그리고 강한 말로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울면서 영광이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나네요. 산부인과에서 일하는 것은 생명의 기적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야입니다. 물론 우리는 질병도 치료하지만 이 분야에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진정한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35세입니다. 저는 9년 동안 OB-ATN으로 일해왔습니다. 저는 수많은 출산을 경험했고 혼자서 많은 아기를 출산했지만 상철호가 저는 결혼한 지 7년이 되었고 우리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우리 둘 다 아이를 사랑하고 많이 갖고 싶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벤저민은 결혼 초기에는 매우 열성적이었습니다. 많이 흐려졌네요. 이건 우리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더 이상 그렇지 않네요. 우리 둘 다 쉬는 날에도 우리는 아무데도 나가지 않아요. 벤자민은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있어요. 방에 자물쇠를 걸어두고 그 사람이 안에 있을 때는 항상 잠그기. 결혼 초에는 한 침실에서 행복하게 같이 자곤 했지만 일 때문에 가끔 한밤중에 집을 나가야 할 때도 있어서 우리는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벤저민을 깨우지 않도록 별도의 침실에서 자십시오. 또한 제가 늦은 근무나 야간 근무로 집을 비울 때에도 벤저민은 늦게 집에 옵니다. 우리에게는 개를 항상 감시할 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거실의 감시 카메라는 누군가 집에 오면 우리 휴대폰으로 알림을 보내도록 설정되어 있어 벤자민이 집에 언제 도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벤자민은 카메라에 대해 알고 있고 우리 둘 다 휴대폰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야간 근무 중 특이한 시간에 알림을 받았어요. 야간 근무인데 정규 시간에 집에 돌아온 것 같았어요. 평소라면 크게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쉬는 시간에 알림음이 울리고 바로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벤자민과 치마 입은 여자의 다리가 보였어요. 이게 뭐죠? 휴게실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없었는데 주위 간호사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근데 그 이후론 아무렇지 않다고 웃으며 그냥 벤자민이 야간 근무하는 날에도 정해진 시간에 집에 온다는 알림을 많이 받기 시작했는데 확인을 해보면 그 사람과 대면해도 여자의 발만 보이거든요. 퇴근길에 여자가 팔짱을 끼고 걸어오고 있었는데 이걸 보고 평정심을 잃을 줄 알았는데 조슈아가 옆에 있어서 의외로 침착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빨리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는데 이상하지 않나요? 녹화를 마치고 두 사람이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이웃들. 조슈아가 이런 댓글을 달았네요. 맞죠? 이웃들이 분명 보고 있을 거예요. 확실히 이때 없으면 이상할 것 같아요. 둘러보며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불규칙한 근무 시간으로 인해 이웃들이 집에 돌아오는 출퇴근 시간인 것처럼 예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날 밤은 정말 사람들이 집에 오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조슈아의 집에 머물렀고 다음 날 개와 놀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나는 벤잼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 특히 가까운 이웃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도 벤잼에 대해 의심스러워서 그 말을 듣기 전에 그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동생이 어리다는 걸 아는 이웃이 이웃의 증언을 듣고 이혼에 관해 언제 벤자민과 마주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던 중 어느 날 아침 내 상담실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긴장된 목소리로 들어온 그 여자 틀림없이 벤자민의 불륜 파트너여서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올 뻔했는데 프로 모드로 전환하면서 참았어. 임신 8주 축하한다고 했어. 정말 너무 행복해. 여자든 남자든 너무 이르다 성별을 말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파트너가 여자를 원하는지 빨리 알고 싶습니다. 그녀는 말하면서 사랑스럽게 배를 쓰다듬었고 묻지도 않은 채 계속했습니다.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나는 결혼했습니다. 이번 임신 때문에 그와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분 상하지 않기 위해 중립적으로 대답한 것 같아요. 사실 그는 이혼한 지 2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는 우리가 100일이 지나야 재혼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여기 있는 아이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병원에 내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서 데려오자고 제안했을 때 그녀는 기쁘게 대답했고 그 사이에 다른 환자를 보고 15분 후에 웃으며 전화하러 나갔습니다. 또 불륜 파트너가 또 벤자민을 따라오다 벤자민은 실례를 하기 시작했다. 나 눈이 마주치자 말을 멈췄다. 여전히 프로다운 미소를 유지한 채 왜 여기 있니 리즈. 그는 상담실 밖에서 명판을 보며 이렇게 말하며 진지하게 중얼거렸다. 나는 많은 여의사들이 결혼 전 성을 계속 사용하는 동안 결혼 전 이름 대신 결혼한 이름으로 일합니다. 결혼 전 이름은 매우 드물고 발음하기 어려웠지만 벤자민의 성은 미국에서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그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같이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듣고 있는데 어이가 없네. 상대 여자 이름은 라제트 맞다. 리즈인데도 아내와 불륜 상대를 같은 별명으로 부르는 건 불륜 상대에게 몰린 벤자민이 당황한 듯 안 되라고 말하는 것 같아 정말 비열하다. 좀 설명하기로 했어요. 강희 현내 이름은 라이저예요. 리즈도 알고 있어요. 라고 당신이 속이고 있던 35세 남자가 라고 불린다는 사실 때문에 거의 웃을 뻔했어요. 당신은 라고요. 그리고 내가 너한테 내 직장에 대해 말했지. 그렇지 않니? 직장에 대해 잊어버렸어. 벤자민은 내 직장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았거나 전혀 듣지 않은 것 같았고 불륜 파트너가 벤자민을 더 눌렀다. 이 여자는 건강하지 않은 벤이 벤자민은 할 말을 잃었다. 물론 그는 불륜 파트너 이야기에 따르면 벤자민은 2개월 전에 나와 이혼했고 침묵의 벤자민을 이어받았다. 나는 불륜 파트너에게 진실을 대면하기로 결정했다. 리제트 나는 벤자민의 아내다. 응 나랑 결혼하려고 이혼했다는 건 거짓말이야. 그때 벤자민이 말했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조용히 있어. 리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당신이 나를 속인 거 아닌가요? 그냥 조용히 하시겠습니까? 벤자민인 것 같았나요? 진짜 패닉에 빠지려면 당연히 배우자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불륜 파트너와 대면하면 누구도 침착할 수 없습니다. 언제 불륜 파트너 벤자민과 달리 1년 전쯤 벤자민과 관계를 시작했습니까? 질문이군요. 벤자민이 결혼했고 여전히 데이트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는데 베니는 그의 아내가 항상 바람을 피웠고 결혼 생활이 이미 무너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유부남과 관계를 맺는 것은 보상의 문제입니다. 나는 미소로 대답했지만 그는 이미 이혼했으니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온 강희혈을 다시 침묵시키려고 했지만 이로 인해 상담실에서 논쟁이 촉발되었습니다. 여러 간호사가 논쟁을 알아차리고 제가 보안이라고 불렀던 나머지 상담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을 데리고 나가기 위해 작전 계획을 세워야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을 카페에서 만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형 조슈아에게 전화를 걸어 세부 사항을 공유하고 작전 내용을 듣고 저녁 토론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전체 이야기 정호육가 물어보는 게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랬다고 외쳤다는 말을 너희 아이들이 듣지 않았니? 고마워요. 정호유가 내 나이도 잊어버린 채 그를 꼭 안아주고 머리를 헝클어뜨린 것은 분명 상철호에게 더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그만해. 정호육 자리를 떠나며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의 지지를 알려준다고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었다. 나는 그날 밤 카페에서 조슈아와 함께 기다리면서 벤자민과 그의 불륜 파트너에게 더 많은 처벌을 가할 예정이다. 그 사람들이 나타나더니 바로 너도 바람 피운 거 아니냐며 조슈아가 오랫동안 말했지. 벤자민 넌 어떻게 지냈어? 넌 절대 안 돼. 내 둘이 결혼했을 때 나는 아직 10대였어. 조슈아와 나는 9살이야. 몇 년이 지나서야 벤자민이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지난 7년 동안 훨씬 더 성숙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조슈아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계속했다. 나는 오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섰으니 증인 협조를 부탁한다. 벤자민은 어이가 없었다. 사실 조슈아는 변호사가 되세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되세요? 벤자민이 사법사 시험에 계속해서 낙제했다는 사실을 알고 조슈아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려고 배려해줬어요. 아까 여기서 논의했던 내용으로 돌아가자고요. 이것을 가져왔다고 했죠? 안에 봉투는 이미 작성한 이혼 소장서였습니다. 지금 당장 법원에 가져갈게요. 이걸 직접 가져오시다니 참 배려심이 많으시군요. 벤자민 아침과는 다른 의기양양한 어조로 말하며 빠르게 이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라제트는 의기양양했습니다. 100일 뒤에 정식으로 CEO 부인이 되는데 바로 CEO 부인에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자기가 인류기업의 CEO라고 하더라고요. 벤자민의 눈이 휘둥그레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웃음을 그치지 말아요. 리제트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배를 움켜쥐고 웃어요. 뭔데 웃긴 게 죄송해요. CEO 벤자민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고 그 집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남자들 대기 시간도 없어요. 이혼 후 재혼 이 라제트가 경로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베니가 만족할 때까지 나를 속이려면 몇 번이나 해야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충분히 먹었다는 것은 당신이 나를 잘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나는 당신이 부자이고 큰 재산을 소유한 줄 알았습니다. 집난로 같은 늙은이에게 빠지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조슈아와 나는 둘이 다투는 것을 보면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이때가 벤자민을 더욱 아래로 밀어내기로 결정한 순간이었다. 나는 부드럽게 벤자민에게 문서를 건넸다. 지금 이게 뭐야? 벤자민 무뚝뚝하게 봉투를 집어들더니 내용물을 보고 얼굴이 변한 애슌. 이게 뭐야? 예전에 우리 둘 다 임신을 하려고 했을 때 여기서는 임신을 못해서 결과를 말하지 않았어. 당신은 당신의 자존심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내 것입니다. 당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녀의 뱃속에는 누구의 아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조사한 테스트 결과에 따라 그 결과를 그에게 대면했습니다. 그 결과 벤자민은 불임이었습니다. 아이가 없어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벤자민에게 결과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리제트가 장소를 고려하지 않고 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내 아이가 아닙니다. 테스트 결과가 거짓말이 될 수 있을까? 벤자민의 순진한 희망찬 발언. 라제트 계속 불임이라면 당신은 아기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누구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어서 당신이 부자인 것 같아서 결혼할까 생각했어요. 그녀 조슈아와 나는 그녀의 말에 어안이 벙벙해졌다고 그들은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다. 그래서 카페의 평화를 생각하면서 조슈아와 나는 필사적으로 그들을 말리려고 노력했지만 변호사 조슈아가 두 사람에게 연설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 그는 벤저민과 라제트 모두에게 우리의 관심사가 아닌 돈이 없다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조슈아가 계속 저항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을 때 그들은 마지못해 지불에 동의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청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바로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벤자민을 집에서 내쫓은 뒤 집안일도 스스로 할 수 없고 부모에게도 버림받은 벤자민은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것 같아 리제트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고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다. 내가 머무르면 여자친구는 절대 생기지 않을 거야. 걔도 데리고 새 집에서 함께 살고 있어. 내 일을 통해 계속해서 많은 생명의 탄생에 참여하고 싶어.